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국어쌤 우동쌤입니다. 자,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더라. 제 3장이 되겠습니다. 과연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진짜 어떻게 공부하는지 사실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내용은 선생님들은 대부분 공부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쵸? 선생님들은 그 한 몇 분의 시간에도 얘들아 이게 중요해, 이걸 꼭 외워야 돼, 뭐 이게 시험에 나와,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싶어도 그럴 만한 시간이 없지요. 그러니까 정작 여러분이 공부법이 궁금한 건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공부법보다는 나와 비슷한, 나와 같은 또래, 쟤는 국어책 한 번만 읽어도 내용을 잘 이해하던데 하면서 어떻게 공부하는 거야? 뭘 갖고 공부하는 거야? 이제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집을 100% 활용한다. 사실 국어 공부에 공식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 공부는 교과서 한번 읽고 문제집 풀어본다. 끝. 뭐 그러다 이제 요즘은 좀 여유되면 뭐 작년, 재작년 뭐 기출문제 좀 풀어보는 정도?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읽고 문제집 푸는 건 거의 이제 기본이어서 누구나 하는 방법인데 사실 여기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문제집을 뭐 다양하게 여러 권을 풀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한 권을 풀더라도 제대로 푸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집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나에게 맞는 문제집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문제집. 근데 사실 요즘은 출판사가 달라서 그냥 우리 학교 뭐 천재면 천재, 뭐 예를 들어 미래이면 미래, 그냥 거기에 맞는 뭐 자습서와 문제집을 사서 그냥 푸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사실 자습서에도 문제집이 있고 평가 문제집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 대비 문제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해력, 어느 정도 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습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된다 싶으면 평가 문제집 그리고 이것마저도 다 풀어서 나는 풀어볼 게 없다. 그럼 이제 또 시험 대비에 맞게 나온 문제집들을 여러분이 구입해서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이제 여러 사이트에서 기출문제나 그 출판사 관련 문제들을 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문제풀이가 된 학생들인 경우에는 그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에게 맞는 문제집, 교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은 한 번만 풀지 않는다. 이거 참 중요하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번 푸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일단 한번 쫙 풀고 틀린 문제나 헷갈렸던 문제를 체크했다가 그 문제를 다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 풀었던 문제인데 시험 한 2, 3일 앞두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기가 풀었던 문제들을 쭉 읽어요. 정답 위주로 그냥 읽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문제집을 2번, 3번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많더라.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그동안 한 번 풀고 덮었는데 이랬다면 한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핵심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해설집을 잘 활용하더라. 사실 여러분에게 해설집은 답 체크용. 내가 문제 풀었어. 정답이 뭐지? 1번에 3번이구나. 답만 체크하고 그냥 접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해설집 잘 보시면요. 정답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왜 5번이 답인지, 왜 3번이 답인지 그 밑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또 깨알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해설을 보면서 자신이 왜 틀렸는지 맞췄다 하더라도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설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따로 정리를 해두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좀 덜한데 고등학교 문제집은 문제집보다 해설집이 더 두꺼운 경우도 많습니다. 워낙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집까지도 활용할 줄 알아야 문제집을 100% 활용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는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자, 틀린 문제, 고민한 문제, 찍은 문제 다시 풀어본다. 사실 요거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틀린 문제 다시 풀어봐요. 틀린 문제는 대부분 다시 풀어보시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고민한 문제와 찍어서 맞춘 문제입니다.
사실 고민해서 맞췄거나 찍어서 맞춘 문제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채점하면서 와, 나 이거 찍었는데 맞췄어. 와, 나 되게 찍기 실력이 좋은가 봐 라고 하거나 두 개 중에 막 고민하다가 이게 답인 것 같아 해서 딱 그 애를 골랐는데 맞추면 나 이거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고집이 있어서 내가 한번 틀렸던 내용 한번 정답 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처음에 골랐던 답을 그것을 정확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틀린 문제는 2번, 3번 반복해서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보셔야 하고요. 고민했거나 찍어서 맞춘 문제는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거나 찍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서 맞춘 문제, 그 다음에 찍어서 맞힌 문제는 아예 틀린 문제다라고 체크를 해 놓으시고 틀린 문제 푸실 때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채점할 때 틀린 문제 그냥 찍 그어 놓으면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다시 보는데 나 이거 여기 이게 틀린 게 많아 이런 기분 나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문제 고민해서 맞춘 문제, 찍어서 맞춘 문제는 별표를 해둡니다. 너는 좀 특별한 문제야. 내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시 꼭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노트 정리로 나만의 자습서를 만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아니 국어 왜 노트 정리해요? 뭘 정리해요? 사실 저는 수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숙제가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다음 시간에 정리해 오도록 해라.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본문을 적어 오는데 본문은 읽으면 되는 거고요. 무엇을 정리하느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서 필기.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하신 선생님이 불러주신 중요한 필기 내용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 같은 경우에는 시 별로 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쭉 써보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중요한 표현법이라거나 중요한 내용들 적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고요. 그 외에도 글의 중요한 특성, 그리고 특히 낱말뜻. 옛날에는 낱말뜻 적어오기가 숙제였는데 요즘은 워낙 여러분이 할 게 많으니까 그게 숙제로 안 나가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눈으로 읽어도 되는데 굳이 제가 노트 정리를 해보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건 사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것, 그리고 소리 내어서 읽는 것보다는 한번 적어보는 것이 훨씬 더 뇌에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눈으로 읽는 건 휙 지나가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면 아무래도 또박또박 적으면서 2번, 3번 반복해서 읽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노트 정리는 정리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냥 본문을 휘리릭 눈으로 읽고 지나갈 것을 좀 붙잡아두는 효과. 한 번쯤은 적으면서 차근차근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노트 정리를 한번 해볼 것을. 그리고 사실은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는 너무나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 내용을 다 알고 다 이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자습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이네. 나 이거 모르는 내용이야. 그런 내용들은 따로 여러분이 노트에 정리하시면 여러분 눈높이에 맞는 여러분만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자습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귀찮아서 그렇지 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나중에 시험 앞두고 나면 다 과목마다 자기만의 노트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기 좋게 정리한 노트 보면서 쫙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도 부러워한 적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베끼는 것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꾸 베끼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불필요한 거 버리고 내게 맞는 것만 골라내는 능력이 생겨서 훨씬 더 깔끔한 노트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 문제집 100% 활용하도록 한다. 두 번째, 틀린 문제, 고민한 문제, 찍은 문제는 꼭 반드시 다시 풀어보도록 한다. 그리고 세 번째, 노트 정리로 나만의 국어 자습서를 만든다. 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것도 특별한 비법들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직접 실천해 보면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었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 텐데 어찌됐든 이 우동쌤 내용이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